네, 주신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이 아픈 상황에서 감기까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터미널에 스타벅스에서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처럼 약간의 불편한 소음이 들릴 수 있음을 미리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금융산업의 카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카드 관련해서 수수료 대책이 나왔죠. 내 대책이 반쪽 대책이다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시죠. 카드 수수료의 반쪽 대책이다라고 해서 부담을 카드사가 떠안았다. 그럼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카드사가 떠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형사의 수수료가 인상폭이 찔끔, 그러니까 대형사 수수료는 올려주고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이런 쪽 영세사업자 쪽에서 수수료를 낮춰줌으로써 그쪽에 대해 상계되는 부분을 대형사 수수료에서 먹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의 혜택이 3년간 9천억 원이 줄었고 중소 가맹점 부담은 7,800억 감소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중소형 카드 가맹점과 대형 카드 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즉 수수료율 자체를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매겨야 된다. 그것이 불합리했으니까 그 부분의 격차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는데 애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거의 모든 혜택을 받아온 대형 가맹점의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째, 자, 미국 기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네요. 자, 미국의 어떤 시장에 상륙한다. 효성중공업. 요즘에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시장인지 한번 볼게요. 바로 미국의 ESS 시장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자, 미국 어바인의 사무소를 개설해서 5년 내 글로벌 톱3 목표입니다. 급성장하는 미국 ESS 시장이네요. 자, 효성중공업이 미국의 첫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소를 열고 본격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향후 이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에서보다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 시장은 세계 ESS 시장을 선도하면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지난해엔 한국이 세계 최대 ESS 시장이었지만 올해 또는 내년 중에는 미국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해 효성중공업이 ESS 사업 부분 매출이 직전 연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에 미국, 일본, EU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침을 발표한 국가들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 우리가 흔히 ESS 하면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효성중공업도 진출한다고 하네요.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기사는 주류입니다. 주류.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십니까? 특히 맥주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반값에 어떤 맥주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지 바로 중국 맥주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반값의 중국 맥주가 한국 온다. 설화 맥주가 5월에 한국 판매를 시작하고 이게 판매량 기준 세계 1위 맥주라고 하네요. 워낙에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백주의 노주노교도 신제품 출시한다. 국내 시장 공략 갈수록 거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 중국 제품을 뭐 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양꼬치라든지 허거라든지 이런 중국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중국산 맥주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주류 업체들이 신제품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한중 자유무역 협정 발효로 중국산 주류 가격이 낮아진 데다가 양꼬치, 마라탕, 허거 등의 중식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어울리는 현지 술을 찾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국 지금 주류 시장이 좋지 않은데 반값의 수입 맥주들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반값의 중국 맥주까지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죠. 다음 글로벌 경제 갈게요. 힘 빠진 빵은 아시죠? F는 페이스북, A는 애플, A는 아마존,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입니다. 그렇다면 땡땡땡땡 실적이 분수령이래요. 네 글자는 기업 어디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죠.
힘 빠진 팽 넷플릭스 실적이 분수령이다. 미국 실적 시즌 12일 개막한다고 합니다. 간판 기술주 먹구름 잔뜩. 한국의 반도체주 당연히 서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니까 영향 크겠죠. 데이터 센터. 미국의 기업 11분기 만에 역성장, 어닝 쇼크 속출된 시장 충격이다. 미국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시장의 기대치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좋다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은 건 당연한데 누가 제일 안 좋을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이번 미국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누가 더 나쁜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 주자. 넷플릭스 실적이 관건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다음 모빌리티 산업, 한국 자동차 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더는 머물거릴 시간 없다라고 해서 소위 굉장히 좀 많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현대차 갔을 때, 특히 영업본부 갔을 때에 이 기사 가지고 가셔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제만 좀 읽어볼게요. 첫째, 가동률이 심상치 않다. 둘째, 자유무역의 천병인 자동차도 각국의 보호무역 덫에 걸렸다. 굉장히 지금 크죠 이거. 세 번째, 기반 산업의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복잡한 조립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다 힘들다는 거죠. 넷째, 미래의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래서 케이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C는 초연결해서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A죠. 오토노머스, 그 다음 차량 공유, 쉐어드 앤 서비스 S죠. 마지막 E는 전동화, 일렉트릭. 그래서 케이스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 미래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많이 좀 들리실 거고요.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이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보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게임의 룰이 바뀐다. 뭐예요? 자동차가 어떤 제조, 그 다음 판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유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분께서 쓰신 글인데 저는 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만 갖고 계셔도 굉장히 큰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좋네요. 다음 백화점 갑시다. 백화점. 이건 또 좋은 기사일 것 같아요. 어느 백화점을 지원하시든 간에 이건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픽해 보십시오. 자, 부산, 대구는 명품이 잘 팔렸고요. 평촌은 유아용품이 잘 팔렸다고 하네요. 롯데백화점의 19개 매장 작년 매출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니까 이 기사 무조건 픽해 놓으시고 좀 크게 볼게요. 롯데백화점의 주요 점포별 매출 비중을 봤더니 서울 본점은 자파가 제일 많이 팔렸네요. 강남점은 식품이었고 건대 스타시티는 영패션 자파, 평촌은 유아동 레저, 부산 본점은 명품, 울산점도 레저 스포츠라고 하네요. 그래서 각각이 처한 상권에 따라서 아무래도 1, 2, 3위가 좀 바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실 때는 하나를 좀 공략하셔서 아니면 각각의 그 지점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백데이터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백화점 지원하시는 분들도 요걸 기반으로 한번 좀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인 것 같네요. 트렌드 갑시다. 땡땡땡 의류 니하오. 중국이 되겠죠. 중국에서 어떤 의류가 트렌드일까요? 세 글자랍니다. 바로 재활용 의류라고 하네요. 재활용 의류 니하오. 중국의 새 트렌드다. 왜 환경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기도 밀레니얼 세대 중심이 인기몰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 3월 시장 개설 후에 무려 2,400만 벌 의류 거래라고 하네요. 자, 세계 최대 의류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 변하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다가 패션 업체들이 또 재활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재활용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네요. 거래된 품목들은 옷가지뿐 아니라 유명 디자이너 손길이 드러난 명품 가방 등도 포함됐다. 이들이 재활용 의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또 있는데 곧장 매립지로 가는 의류들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렌드 봤고요. 식품 산업 한번 볼게요. 자, 커지는 HMR 시장, 더 커진 어떤 HMR 시장일까요? 바로 커지는 HMR 시장, 더 커진 냉동 HMR 시장이라고 하네요. 요리의 맛, 식감 제대로 올렸다. 해동 없이 5분가량 데우면 끝. 조리 간편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스파게티, 라면, 국 라인업 확대. 자, HMR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 선호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냉동 보관 형태 HMR이다. 별도의 해동 과정 없이 겉봉지만 제거한 채 전자레인지에 한 5, 6분가량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또 장기간 보관도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대상이라고 하네요. 집으로 온 브랜드, 최근에 냉동 면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상 쪽에서 뭔가 좀 홍보성 기사인 어떤 느낌이 가는데, 또 CJ 제일제당도 역시 냉동면 출시, 그 다음에 이마트 24의 뭐 이효리라면 등등 냉동 쪽에 있어서의 HMR이 좀 성장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또 우리가 상품을 한번 카테고리화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9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CSR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용 센서 난치병 연구 지원인데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공익적 연구를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 7년째, 올해도 지원과제 44건을 선정했다라고 하네요. AI, 5G 등 미래기술은 기본이고요. 공익적 연구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초과학과 ICT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가 있는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후 AI, 5G, 로봇 등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환경, 난치병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 있죠.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 계획에서 사업 시작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지원 규모가 2023년까지 1조 5천억 원. 선정 기준, 그 다음 지원 과제 참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30번째 기사입니다. 구글 기사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구글이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다는 내용이었죠. 구글, 한국 클라우드 시장 잡자 내년 초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올 2조대 시장 갈수록 커진다. MS 이어서 글로벌 IT사 각축전. 구글이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면 아마존, 그 다음에 MS 등 기존 강자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시아 지역은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고, 내년 초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고객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관련된 내용이니까 클라우드 시장 쪽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일단 가져가 주시죠. 다음에는 협동 로봇 산업이라고 해서 아직 산업을 지칭하긴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이 요 협동 로봇 시장을 몇 조 시장으로 보고 있고 정주준하고 있는지 그 관점을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몇 번이었죠? 31번째 기사. 자, 왜 안 되나요? 협동 로봇 산업 10조라고 하네요. 10조의 협동 로봇 시장 정조준. 스마트 팩토리 확대 흐름 속에 협동 로봇 시장 급팽창. 두산 오토메이트 2019 참여.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현대 로보틱스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한화 정밀기계 협동 로봇이네요. 즉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등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협동 로봇 시장에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10조 원 규모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앞세워서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협동 로봇은 작업자 옆에서 말 그대로 함께 움직이면서 일을 돕는 로봇이로, 기존의 작업자 분리된 상태에서 일하는 대형 산업용 로봇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하고 미세한 공정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인지 한번 좀 그냥 살펴보시는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음료 산업입니다. 무엇은 더 커지고 있고요, 무엇은 더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는 더 작아지고 있고요, 커피는 더 커지고 있고요, 술은 더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즐기던 커피 대용량 가성비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고, 술은 홈술 문화 영향으로 적은 용량 매출이 168% 쑥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결론이 나왔죠? 커피는 커졌고 술은 작아지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낮에는 늘 각성 상태에 있어야 하고 밤에는 간단히 홈술을 즐기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커피 품목 전체에서 대용량 제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반면 술은 앙증맞은 크기의 미니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편의점, GS25, CU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와 술의 어떤 사이즈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쭉 보시면 특히나 편의점 쪽에 있어서 영업 관리하시는 분들 어떤 상품 발주 나올 것인가 이런 내용들 백데이터로 써주면 좋겠네요. 다음에 무신사라는 기업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가 온라인 편집샵 1위를 굳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비결이 있겠죠. 무신사 매출 1천억 폭풍 성장. 정말 조그만 회사였는데 참 온라인 편집샵 1위 굳혔다. 입점 브랜드가 3,500개 달해 인터넷 은행 투자장 등 사업 확대하고 있다. 굉장히 잘 나가죠 지금.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가 폭풍 성장을 이뤘다. 2016년에 199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4,500억 원 엄청나네요. 그 이유를 봤더니 입점 브랜드와 그 다음에 신규 회원 증가 그것은 강력한 콘텐츠 커머스 사업 전략 자체 제작 패션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매출 상승이 이 같은 시장을 이끈 요인으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회원수가 470만 명, 입점 브랜드가 3,500개라고 하네요. 다양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을 파고들었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선호하는 This is Never That, 그 다음에 커버낫 등 브랜드도 무신사 입점을 통해서 국내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같은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도 꾀한다. 또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도 투자해서 국내 중소 패션 사업자들에게 금융 혜택도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성장 많이 하고 있네요. 무신사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온라인 이커머스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째 소니입니다. 디지털 전환 경쟁력은 해서 오쿠라 키쿠오 그 다음에 소니코리아 대표 성균관대에서 강연했네요. 소니의 디지털 전환 원동력은 자유활달이라고 합니다. 소니의 기업 정신은 자유활달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하라는 모토가 구조적 혁신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대격변기에 위기를 겪은 소니가 부활할 수 있었던 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디지털 시대에 그에 맞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소니를 지원하시는 분이 이걸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롯데에서도 이 같은 점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는 차원에서 봐주시죠. 다음에 제약산업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인보사 쇼크 모기에. 그래서 그냥 그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기사예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세계 첫 개발에 기대 컸지만 무허가 세포 사용해서 지금 판매 중단해서 난리 났죠. 제2의 황우석 사태니 어쩌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17년 식약처 허가 이후에 미국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제조업체의 관리에 허술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첨단 바이오법 통과의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인보사가 무엇인가요? 왜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다음 무허가 성분이 들어갔다면 큰일 아닌가? 제조업체 잘못인가? 한국에서는 발견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견했는가? 등등에 관련된 인보사에 관련된 쇼크, 그 인보사 쇼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사니까요. 이거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가시죠. 왜냐면 토론 면접 주제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빌리티 산업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죠. 미국에서 25% 보복관세 때릴 때 현대차 공장이 2곳이나 문 닫는다고 하네요. 사측 노조의 생산 절벽 경고, 최대 40만 대 해외 이전 불가피. 자, 미국이 25%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 공장 2개 물량이 줄어드는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자 폭탄 과세가 현실화되면 현대기아차의 이런 생산 절벽 쇼크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보복 관세를 과연 때리느냐 마느냐의 관점이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쿼터제로 인해서 그걸 좀 비껴나가긴 했는데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지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거시경제가 어떠한 형태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취준생에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취경남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뤄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이쪽은 특히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다음에 소비 트렌드입니다. 요즘은 무엇이 꿀떡이다 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렵네요. 바로 싼 게 꿀떡이란 말입니다. 3,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1,000원짜리 커피, 싼 게 꿀떡이다. 소비의 첫 번째 덕목으로 떠오른 게 가성비다. 비싼 외식 대신에 간편 도시락 먹는다. CEO 편의점 커피 매출이 42% 올라갔고 소주는 640ml의 페트병 잘 팔려. 아까는 또 언제는 술이 조그만 거 잘 팔린다면서요. 창고형 마트에서 공동 쇼핑 후에 대용량 제품 나눠 쓰기 인기다. 불황이 바꾼 소비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트레이더스가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용량의 제품을 싸게 사는 매출 그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마리오 아울렛도 매출 신장률, 그다음 중고나라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한마디로 뭡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는 거, 싸고 많이 주는 것을 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만 볼까요? 불황기에는 중간이 없어지고 소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초저가 마케팅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서비스를 빼고 셀프 서비스한 매장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충성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의 소비 트렌드가 이런 관점도 있다. 모두 다 이쪽이란 건 아닙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38번째, 브랜드는 같은데 30%는 저렴하답니다. 바로 땡땡땡 전용 상품을 판다. 어디서 싸겠어요? 당연히 온라인에서 싸겠죠. 그래서 온라인 전용 상품 뜬답니다. 패션업계 불황 극복 코드 2030 남성복 247 팬츠 인기라고 하네요. 빈폴 키즈 매출 260% 껑충. 스파 브랜드도 온라인 강화. 불황이 바꾼 소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싼 상품들 똑같은 상품인데 더 싼 부분이 가고 있다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온라인몰로 몰리면서 가격 경쟁이 촉발됐고 이는 결국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30%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잠바를 사는데 겨울 점퍼 사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온라인 전용 상품이 있어서 봤더니 재질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30%가 뭡니까? 한 40%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황이 나온 소비라고 하는데 굳이 불황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소비 그런 차원에서도 이쪽은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투트랙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취업 뉴스네요. 취업 29곳 중 22곳이 수시 채용이 긍정적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채용 방식의 대변화를 예고한다라고 하는 동아일보의 기획 기사였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볼게요. 일원화된 공채 대신에 상시 채용 등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긍정적이네요. 22곳이. 대규모 공채 축소가 기업에 주는 장점은 이게 크죠. 인력 필요 시 빠른 시간 내에 수급이 가능하다. 대규모 공채 축소 또는 폐지 시 구직자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 기간에 구애받지 않아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직무별 채용 기준 명확해서 과도한 스펙 경쟁 완화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범용적인 친구들이 갈 수 없고 이 스펙을 미리미리 타겟한 친구들만 갈 수밖에 없어서 조금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다 취업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경쟁력을 좀 잃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경력 중심의 채용으로 신입 채용 기회 감소 이거죠. 내 옆에 올드루키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노력해야 될 거는 채용 기준, 인재상 등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특히나 직무 관련해서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말고요. 진짜 몇 명 뽑겠다라고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흐름이 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한 방에 현대자동차처럼 수시 채용으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기업이 공채를 뽑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흐름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파악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4학년 바로 취준하려고 하는 분들이 미리미리 이제 허겁지겁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취신남 17번째 2부도 마칠게요. 저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리지 못함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얼굴 좀 보면서 하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에 시범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파일럿으로. 그래서 일단 취업 콘텐츠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다 소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9시에 제가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 라이브 하는 방송 횟수를 좀 늘려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많을 것 같아서 라이브로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니까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로 좀 와주시고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에도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사 모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경제 공부거든요. 취업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백제에 있어서의 제가 지금 토론 면접 관련해서 영상 가지고 또 만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제가 지금 이동거리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방 왔다 갔다 오늘도 광주를 갔다 오고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23분입니다. 예, 제가 버스에서 녹음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녹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가 다시 집에 들어온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